유방외과 의사는 좀 부족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신 원장님보다 그림은 훨씬 더 잘 그리잖아요. 네, 가슴 축소 수술에 대해 여러분들이 가장 고민하셨을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가슴 축소 수술, 유방외과와 성형외과 과연 둘 중에 어디서 받아야 되나요?입니다. 그럼 오늘은 이 문제를 속 시원하게 풀어주실 두 분, 맘스외과 성형외과의 유방외과 전문의 배진애 원장님과 성형외과 전문의 신수단 원장님, 이 두 분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배 원장님, 우리가 축소 수술을 고려했을 때 유방외과 전문의의 강점은 무엇일까요? 네, 저희는 유방을 구조적 기능적으로 접근한다는 강점이 있습니다. 여성의 가슴은 단순히 피부와 지방으로만 되어 있지 않고요. 폐부 구조의 분포가 다양하고 그물망처럼 얽혀 있습니다. 사실 많은 병원에서 유방 축소 수술을 하기 전에 엑스레이 검사와 초음파 검사를 하지 않죠. 지방형이냐 유선형이냐, 유선 밀도가 어디가 가장 높은지, 혈관의 분포는 또 어떠한지, 이러한 정보에 따라 수술 방법을 달리 선택해야 합니다. 왜 집 지을 때도 도배나 페인트질 같은 외부 장식보다 골조랑 배관 같은 내부 설계가 더 중요하잖아요. 말하자면 공사를 단단하게 할 수 있는 기본 지식이 있는 거죠. 외관만 예쁜 게 아니라 기초 보수 공사가 튼튼해야 아름다움도 오래가고 유지가 오래되겠죠. 이 성형외과의 차이점을 물으시는 분들이 또 굉장히 많이 계세요. 성형외과와 유방외과의 가장 큰 차이점은 유방을 바라보는 시선의 차이가 아닐까 합니다. 성형외과는 외부에서 본 시각 정보를 중심으로 내부로 접근하는 반면에 유방외과는 유방 내부에 대한 자료를 통해서 밖으로 드러난 가슴의 모양을 바라본다고 할 수 있죠. 축소 수술 후에도 단순히 자리 잡은 모양에 만족함으로써 모든 과정이 끝나는 것이 아닌데요. 수술 후 생기는 가슴 구조의 변화와 새롭게 발생할 수 있는 질환, 이런 것들을 면밀히 모니터링 해 나가는 것이 치료 과정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이런 점에서 수술뿐만 아니라 수술 전후의 진단과 검사, 처치, 이 모두를 함께 할 수 있는 유방외과에서 축소 수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원장님, 성형외과의 측면에서 이 부분에 동의를 하십니까? 글쎄요, 완전히 동의하기는 좀 어려운데요. 우선 말씀하신 내용을 요약해보자면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첫째는 유방 구조에 대한 전문성의 부족, 두 번째는 엑스레이와 초음파 같은 검사의 미흡함. 첫 번째 전문성의 문제는 개인의 노력과 경험치에 따라 얼마든지 극복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슴 축소 수술 분야의 선구자 내지는 리딩 닥터들을 살펴보자면 외과나 유방외과 의사보다는 성형외과 의사가 더 많다는 사실이 이를 입증해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지적하신 부분은 성형외과에서 진단 검사를 활용하지 않는다는 점인데요. 이 점에 있어서는 유방외과 의사에 비해서 뒤처지는 게 사실이긴 합니다. 하지만 현재 많은 보완이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물론 유방 촬영술이나 초음파 등을 활용한 검사에서 성형외과 의사가 유방외과 의사보다 뛰어나다고까지야 말할 수는 없겠지만 점점 더 많은 성형외과 의사들이 초음파와 관련된 술기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도 경과 관찰이나 시술 등에서 초음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성형외과 의사들도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렇다면 성형외과 시각에서 본 유방외과 축소 수술의 단점은 어떤 걸로 꼽을 수 있을까요? 저는 보이지 않는 부분보다는 오히려 밖으로 드러나는 부분이 더 중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사실 축소 수술을 받는 데 있어서 목이나 어깨, 이런 통증 같은 보이지 않는 증상도 중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원인은 뭐니 해도 이 외적인 모양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따라서 이런 미적인 면에 기준을 두고 디자인을 하고 모양을 만드는 것이 축소 수술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성형외과가 심미적인 관점에서 더 특화되어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가슴의 모양이라는 것은 몸통의 굴곡과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겨드랑이나 가슴 옆, 아래 이런 부위의 형태나 라인도 함께 고려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인 밸런스를 중시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유방외과 의사는 좀 부족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배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성형외과 의사가 심미적인 안목이 더 뛰어나다는 의견에는 절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정도 훈련을 통해서 평균적인 수준에는 도달할 수 있는데 재능이나 미적 감각은 저는 타고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과 선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순전히 각 개인의 소양 문제가 아닌가 싶네요. 제가 신 원장님보다 그림은 훨씬 더 잘 그리잖아요. 그렇다고는 해도 아무래도 종합
크게 이런 면에서는 좀 차이가 난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볼 때 성형외과 의사의 봉합 결과가 다른 과들에 비해서는 좀 낫지 않나요? 사실 성형외과 입장에서 성형외과 의사가 뭐 이렇게 못 고매? 뭐 이런 소리를 듣는 건 사실 상당히 자존심이 상하는 그런 문제거든요. 또 성형외과 수술은 밖으로 보이는 게 또 중요한 수술이기도 하니까요. 봉합 자체가 수술 과정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에 속하게 되고요. 개인적으로는 이런 봉합 과정에서의 어떤 중요한 섬세함이나 정교함이 성형외과만의 최대 강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봉합술기와 흉터에 관련된 문제야말로 외과 의사들에 대한 편견과 오해가 많습니다. 외과 수술이 워낙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다 보니까 흉터가 잘 생기는 피부 위치가 다 다르고 또 봉합의 목적이 다 다릅니다. 근데 갑상선암 수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유방은 속옷으로 가려지긴 하지 목 흉터는 훨씬 남의 눈에 잘 띄고 가리려면 한여름에 스카프를 해야 돼요. 그래서 갑상선암 수술하는 의사들도 훈련이 잘 돼 있고 자존심을 걸고 봉합을 합니다. 외과 의사들이 환자 흉터에 더 공감하고 연구하기 때문에 복강경이나 로봇 수술을 발달시켰다고 생각합니다. 수술 후의 흉터 관리 면에서는 어떨까요? 이 축소 수술은 봉합하는 과정도 중요하지만 수술 후에 그 레이저 치료나 이런 걸 통한 수술 관리도 신경을 써야 됩니다. 프락셀 레이저나 색소 레이저 등으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주는 게 흉터 경과에도 영향을 미치거든요. 아무래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성형외과 의사가 더 익숙하지 않을까요? 그럼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심미적인 관점 그리고 봉합이나 흉터와 관련된 그런 면에서는 성형외과 의사에게 강점이 있다고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열기가 너무 뜨겁습니다. 네, 제가 들어보니까 유방외과만의 장점도 있고요. 또 성형외과만의 장점도 각각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 두 분이 협업하셔서 수술을 하시는 게 아니겠어요? 두 분이 앞으로 잘 화합을 하셔서 이 축소 수술을 받으시는 분들께 2배 더, 3배 더 만족스러운 수술 결과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두 분 서로 친해지시기 바랍니다. 자, 네네네. 네.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의 가슴 축소에 관한 호기심과 궁금증을 많이 풀어드렸을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가슴 고민의 해결사 맘스외과 성형외과였습니다.